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최악의 금융위기가 온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이걸 먼저 한번 보시죠. 엘리엇 매니지먼트인가요? 폴 싱어 설립자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서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세계가 초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향하고 있다. 야, 충격적이죠. 제가 봐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이 헤지펀드는요 어마어마한 돈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입니다. 무려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를 운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1977년 창립을 한 이래 단 2해만 제외하고는요 모두 수익을 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쌓여있는 그런 헤지펀드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헤지펀드에서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 서한 내용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요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주주들한테 서한을 보낸다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더 예민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 예측이 틀리면요 투자한 주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갑니다. 그럼 순식간에 560억 달러라고 하는 자산도 쑥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인데 그 예민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보냈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 또 미국 경제 상황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덧붙이기를 말입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수준으로, 와 이게 더 크죠. 대공황 수준으로 극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1920년대 1930년대면 이게 여러분 경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심각한 시기였는데 그 시기하고 지금 견주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요 1980년대 약세장과 오일쇼크, 그리고 1987년의 시장 붕괴,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에 대한 붕괴, 마지막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위기를 다 봤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보다 더 최악의 위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최악의 위기. 결국은 말입니다. 최악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지금 엘리엇 매니지먼트 세계 최대 헤지펀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렸느냐? 여러분 지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실제 지표로도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당장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돈을 오랫동안 맡기면 이자를 많이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년물은 4.71%를 주는데 10년물은요 4.14%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얼마나 돼요? 57bp입니다. 57bp. 57bp면 여러분 이거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다시 말해서 금리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의 역전의 차이가 역대 최대라는 것은요. 지금 앞으로 올 위기가 역대 최대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예,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부분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1980년대 오일 쇼크 때는요. 장단기 금리가 85bp였습니다. 마이너스 85bp. 지금보다는 그래도 많지요. 그러나 일본 부동산이 붕괴가 될 때 1990년에서 91년 사이입니다. 이때는요. 마이너스 39bp입니다. 닷컴 버블 2000년대 붕괴될 때는 마이너스 41bp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11bp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57bp는요.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해보면 5배가 크다는 거죠. 5배 이상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번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극단에 달한 것은 1981년 9월에 마이너스 85bp니까 이때 이후로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 경제 채널들도 말입니다. 모두가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지금 미국의 갑작스런 금리 인상이 채권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블룸버그는요.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 역전이 심각하게 되느냐.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게 말입니다. 여러분 무려 4번에 걸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위기는요. 그냥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다. 그만큼 충격적이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에 자이언트 스텝 0.75%의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12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급박한 초스피드의 금리 인상이 결국은요. 경기 침체를 몰고 오는데 그 침체의 깊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단기 금리 역전은 첫 시작이 언제였느냐. 3월 2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월 29일부터. 3월 29일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처음 시작이 되고요. 6월에 시작이 되고요. 6월 초에. 그리고 다시 7월에 시작이 돼서 지금은 그 격차를 굉장히 벌리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의 어떤 심각한 격차는요. 시장에 그 충격을 점점 더 크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업들이.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충격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당장 아마존만 하더라도요. 전 부분에 걸쳐서 채용을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애플도 신규 채용을 잠정 중단한다 이야기합니다. 트위터는요. 직원 7,000명 중에 절반을 해고한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NFT 데프랩스는요. 134명을 구조조정한다. 전체 직원의 22%입니다. 핀테크 업체 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직원의 12%를 해고한다. 160명을 해고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핀테크 업체 스트라이프는요. 직원의 14%를 해고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요. 전체 경기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나빠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장단기 금리차가 크지만 커질수록 그 위기의 강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주식시장은요. 계속 4거래일 연속 떨어지더니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스닥 종합지수는 1.28% 132.31이 상승을 했습니다. 1471.25로 마감했어요. 참 시장에 대한 전망하고요. 실제 나타나는 지수하고 좀 많이 틀리죠. 예, 많이 틀리죠. 이게 시장의 전망하고 실제 나타난 지수하고 틀리는 것은요. 그만큼 저는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진짜 투자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S&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36% 상승했습니다. 50.66이 올라서 3770.55로 마감을 했고요. 예, 다우산업 지수도 올랐습니다. 1.26% 올라서 401.97을 기록했거든요. 32,403.22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예, 시장에 나타나는 징후, 경기 침체의 징후하고요. 주식시장은 지금 별개로 움직이죠. 아마도 4거래일 연속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기저효과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표들이 지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게 임금 상승률도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실업률은 내려가고 있어요. 임금 상승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전월 대비 0.37% 올랐거든요. 10월에는요. 전년 대비하면 4.73%가 상승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게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임금이 달라집니다.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고용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미국의 10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26만 1,000명이 늘어났으니까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는 20만이었거든요. 20만 5천 명이었는데 이게 10월에 26만 1,000명까지 증가했으니까 아마도 시장이 이게 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두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시장의 전망치는 계속 악화되고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요. 시장은요. 돈이 많이 풀려져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점점 더 올라가는 모양새는 보이고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공포가 시장을 뒤덮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4% 기준금리가 4% 대출금리가 7 내지 8%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투자는 진짜 조심조심 또 조심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